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급성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효중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좀 어떤 주제인가요? 우리나라에 고지혈증 환자가 300만 명에 육박을 하고요. 고혈압, 당뇨에 이어서 고지혈증 역시 3대 만성질환으로 국가에서 등록관리 사업을 펼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증상은 없지만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미리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지방 성분으로서 신체가 건강한 세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지방과 다른 물질들이 우리 동맥 혈관에 쌓이고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크가 점점 많아지면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플라크 같은 경우는 찢어지거나 이제 파열되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성될 수가 있고 그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급성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혈액 내에 존재해서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점점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역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연관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급성 췌장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췌장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복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증상을 느끼시기가 어렵습니다. 고지혈증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유전적인 원인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만성 신장병, 간 질환, 당뇨, 에이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 질환,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이제 여드름 치료제, 암 치료제, 고혈압이나 부정맥 치료제 같은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단 섭취, 운동 부족, 그로 인한 비만 같은 대부분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밖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는 흡연, 음주, 노화 등이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어 40세 이상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고지혈증은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선별검사가 또한 필수적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의 경우와 조기 심혈관 질환, 심한 이상지질혈증의 가족력 등의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더 젊은 연령에서도 적어도 매 4에서 6년마다 공복 후 지질검사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논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서 이상지질혈증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4년마다 국가검진에 고지혈증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시고 흡연을 하는 경우는 금연을 하고 우리 식사에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총량을 줄이시고 또 신체 활동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질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를 동반한 고지혈증 환자나 생활요법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조절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혈액 속 지질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물의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2개월 정도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약제 사용이 적절한지 우리 목표 콜레스테롤 수치로 약제가 낮춰줬는지 또한 그 약제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는지를 처음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마찬가지로 생활요법은 모든 환자군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고지혈증의 식이요법으로는 탄수화물, 단순당,
지방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을 하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곡류, 콩류, 채소류, 생선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좌식 생활은 고지혈증뿐 아니라 주요 만성질환과 사망의 위험도를 높이는 만큼 최소 하루 15분 이상의 신체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고지혈증 환자의 운동요법으로는 걷기,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 주 5일 이상, 근력을 강화해주는 웨이트 같은 저항 운동 주에서 2, 3일 정도 시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또한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은 주에서 2, 3일 이상 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을 포함한 금연 그리고 금주 절주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안타깝게도 질환이라기보다는 상태 또는 우리 몸의 체질이라고 일컫는 것이 더 맞는 상황으로 약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대부분의 경우 평생 동안 약물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생활요법만으로 고지혈증이 조절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생 동안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하지도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